월세 미납 임차인에게 내용 증명을 보낸 후 부동산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점유가 집행 날짜가 잡히고 법원의 집행관이 전화가 옵니다. 참고로 점유가가 인용되면 2주 내로 집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원마다 집행하는 요일이 정해져 있어서 집행관이 화요일 11시 이렇게 일방적으로 스케줄을 통보합니다. 그날 그 시간에 2명을 데리고 임차인이 사는 장소로 오라고 하네요. 다른 지역이고 적어도 반나절을 소요될 것 같습니다. 도저히 시간을 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어떡하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궁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문의해보니 방문해서 서류 하나를 붙이고 오는 것인데 고작 5분 정도 걸리는 일 때문에 거기까지 가서 하루를 보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집행관에게 전화를 해서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방법이 없는지 아주 절실하게 물어봅니다. 그러니 처음의 말과 달리 방문 시 임차인이 집에 있어서 문을 열어준다면 그냥 서류를 붙이기만 하면 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만약 임차인이 부재 중이면 문을 따야 한다고? 전자의 경우는 당사자인 제가 직접 올 필요는 없고 증인 2명이 있으면 되고 후자의 경우는 신청자인 저와 증인 2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임차인이 직접 문을 열어주는 상황을 만들면 되겠네요. 그래서 고민 끝에 임차인에게 전화를 합니다. 현재 월세가 미납된 상태라서 내용 증명도 보냈고 소송 진행 비용도 들었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저렇게 절차가 진행될 것이다. 그 전에라도 밀린 월세를 낸다면 이를 모두 취하해 주겠다. 그러니 그 전에 월세를 내겠다고 합니다. 여전히 말로만요. 그런데 지금 점유가를 신청해 놓았고 날짜도 잡혀서 취소가 어렵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집에 있어야 문을 따고 안 들어간다. 문을 따고 들어가게 되면 또 그만큼의 비용이 당신에게 청구된다. 그러니 집에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임차인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날 집에 있기 힘드니까 비번을 알려드릴게요. 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상황이 좋게 흘러갑니다. 집에 가져갈 것도 없다면서 바로 비밀번호를 문자로 보내줍니다. 이제 문을 바로 열 수 있겠고 증인 2명이 문제입니다. 관리소에 전화를 해서 미납관리비가 있지 않느냐. 나중에 보증금에서 관리비라도 처리하려면 협조를 해 주셔야 한다. 비번 알려드릴 테니까 그날 문을 열어주시고 잠깐 옆에 계셔달라. 이렇게 말씀드리니 흔쾌히 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저는 부동산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집행을 전자소송과 전화 몇 통으로 해결했습니다. 실제로 다른 지역의 물건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말이죠. 월세 미납 임차인이나 명도할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제일 좋겠지만 여러분도 이런 경우 비대면으로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임대를 많이 하다 보면 월세를 미납하는 임차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빠른 조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물쭈물 하다가는 시간만 가버리고 월세 미납 횟수가 늘어날 뿐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한 번, 2번 안 내다가 임대인이 별 반응이 없으면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계속 안 내게 되는 심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월세 입금 날짜가 지나면 정중하게 알려드리고 바로 입금 요청을 합니다. 며칠 내로 돈이 들어오면 다행입니다만 낌새가 보이는 임차인은 입금이 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월세를 잘 내는 임차인들은 날짜도 항상 잘 지킵니다. 오히려 며칠 일찍 내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며칠 내로 입금이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상기를 시켜줍니다. 월세를 내야 한다고 말이죠.
그러다가 한 달이 지나고 두 번째 월세 날짜가 다가옵니다. 그 날짜가 지나면 지체 없이 조치를 하십시오. 월세가 2회 미납되어 계약 해지 대상임을 알려주고 일주일 내로 입금하지 않으면 내용 증명을 통해 계약 해지를 통보합니다. 추가적으로 적어야 할 대상은 카페에 양식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증명은 우체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발송 가능하며 비용은 5,000원 미만입니다. 내용 증명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상대방에 대한 압박 효과가 상당하며 나중에 소송으로 가게 되면 아주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그러니 발송 후 PDF 파일로 잘 저장해 두세요. 이 내용 증명 단계에서 해결이 되면 다행이지만 그래도 정한 날짜에 월세가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즉시 부동산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과 명도 소송을 동시에 접수하세요. 대부분의 임차인들이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하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아무 조치 없이 기다리기만 한다면 월세 미납이 3개월, 4개월 금방 지나가 버리고 결국 금전적인 손실로 돌아올 뿐입니다. 시간은 돈이고 임차인의 심리 상태를 느슨하게 해주면 안 되기에 계속 압박을 해야 합니다. 경매에서 명도와 같이 계속 협상을 하면서 법적으로는 인도명령과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방법과 같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월세 미납 임차인도 협의를 통해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법을 통해 조치를 항상 병행해야 합니다. 부동산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은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점유, 이전 행위를 금지하는 임시처분입니다. 목적물의 인적, 물적 현상을 본 집행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이 어렵죠? 쉽게 얘기하면 강제 집행을 하러 들어갔는데 실제 임차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있다면 집행이 가능할까요?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른 점유자에게 대해서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스트레스가 상당하겠죠? 그래서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점유가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누가 있다 하더라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굳이 이것까지 신청할 필요가 있냐고요? 네,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는 잘 없지만 임차인이 이런 법을 잘 알지도 못하지만 항상 리스크에 대비를 하는 것이 투자자의 마인드입니다. 그리고 점유가도 집에 들어가서 서류를 붙이고 고지를 하기에 임차인에게는 상당한 압박으로 다가옵니다. 따라서 월세 미납 임차인에게 부동산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부동산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전자소송 진행 방법과 월세 미납 임차인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매 온라인 강의 신청해주세요. 물건 검색, 권리 분석 확실히 잡아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오시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